의자, 책상, 통, 도로 등 많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무나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소득이 쉽게 유입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전에 발표한 것은 다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연 자원이 얼마나 풍부하는지 보여주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캄보디아 경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캄보디아 경제 상황을 보면 이 그림에서는 바로 캄보디아의 국내 총생산인 GDP를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GDP를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캄보디아의 경제가 얼마나 잘 되어가고 있는지 또는 안 되어가고 있는지 분석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보면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서 보면 바로 뚝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캄보디아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많이 어려웠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보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서 보면은 우리 캄보디아 GDP는 약 40억 달러를 기록한다는 것을 나타났습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우리 캄보디아의 경제 성장은 앞으로도 촉진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지금에 나타나는 그래프는 우리 캄보디아 나라가 성장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만약 이 캄보디아 경제 성장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보면 여전히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정부 부패와 또는 빈부 격차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캄보디아가 이러한 여러 가지 자연 자원이 풍부함으로써 우리 캄보디아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캄보디아 나라가 아직도 개발중상국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캄보디아가 선진국까지 가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캄보디아가 성장하는데 방해되는 문제 중 하나는 자연환경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최근 캄보디아는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높은 건물과 기업들이 생기고 있고 현대적인 디자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런 경제 발전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관심이 하락되고 있습니다. 환경이 농업과 관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문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상기후가 생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이상기후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특히 농사를 짓는 때를 피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거나 그리고 홍수로 인해서 농사를 짓는 때를 미루게 된 건가 그리고 어떤 때는 못하게 되던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 캄보디아 농부인들이 거의 이러한 기후 변화 때문에 농업에 관한 그 작물이 생산되지 않게 되면서 우리 이러한 작물들은 다른 나라 해외로 수출하기 어렵게 되고 또는 소득이 들어오기 어렵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특히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농사를 잃어버리게 되거나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살림을 어렵게 되는 경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는 이상기후 즉 환경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농업에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말했고 또 지금은 우리 캄보디아가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인적 자원이 부족한다는 것입니다. 허선아가 말한 것처럼 우리 캄보디아는 이러한 보석, 광물 자원이 보유하고 있지만 이러한 땅을 파는 그런 기술이나 또는 공장이 없기 때문에 다른 국가인 중국 나라와 협력해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국 나라를 의존함으로써 오히려 얻게 되는 수익들이 또는 소득이 다 중국에게로 가고 또 우리한테는 소득이 잘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캄보디아에서는 자연 자원이 풍부하지만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술 역량 부족, 환경 관리 인력 부족, 환경 인식 부족 또는 교육의 한계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술 개발과 교육 강화 그리고 환경 관리 인력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팀은 전공을 살려서 이러한 방법을 제시하게 하고자 합니다. 저는 환경공학을 전공해서 우리 캄보디아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연구해서 우리 캄보디아의 나라에 어떤 기술을 개발하면 좋은지 연구하고 또는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을 하고 나서 이러한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제가 개발한 기술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모델 연기 학과로서 데브라 언니가 공부한 기술의 모델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방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전공을 살려서 말했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 목적은 저희가 이런 방법으로 제시한 목적은 바로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환경공학을 통해서 기술을 개발하여 환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는 모델 연기 학과를 통해서 환경에 대해 알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밑에 있는 말처럼 기술은 문제를 해결하고 예술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그 생각을 가지면서 이 두 가지의 전공을 같이 합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캄보디아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개발하고 또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함께 고려하면서 우리 캄보디아 나라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우리 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은 이현팀 질문해 주세요. 질문이 없어요? 이거였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캄보디아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 물론 지금은 정해져 있지 않겠지만은 데보라씨가 생각하기에 캄보디아는 어떤 기술을 알아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환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대한 기술을 더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농업을 보면 이런 이상 기후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이러한 이상 기후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 네, 그거를 개발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네, 질문 없으면 박수.